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이다. 주주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것처럼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2025년도 세비톡톡에 올라온 의견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우선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방비, 임주열. 떨어지는 폭우에 우산도 없이 젖어가는 저 아이를 창문 안에서 바라보곤 나는 다리가 묶인 채로 도당도당 마음만 젖고 있다. 고작 젖은 마음 머리 위엔 부끄러운 지붕이 있다. 그런데 말이다, 저 아이, 저 멀리만 있을 줄 알았던 저 아이는 부끄러운 지붕 아래로 친히 찾아와 웃음 지어주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무방비다. 무방비에 내 마음 젖을 수밖에.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요, 수원 시민들의 창작 시집에서 나온 나풀거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이 쓴 시를 직접 저희가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우리 주주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는 거예요. 우리 주주 코너는 뭐냐면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인데요. 주민들이 알 권리, 시민들 또는 동네에서 마을자치회라든지 또는 새마을회라든지 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역 중에서 일부, 또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의 일부,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되고 있는 시정정책,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직접, 수원시에는 세비톡톡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 의견을 내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방송에 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택시 운영 이랬습니다. 이 영유아 부분하고 임산부 부분은 이제 사실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같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의 의견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원시에 살면서 엄마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외출해야 될 때 영유아를 위한 택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할 때도 임산부를 위한 택시가 없어 병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유아 가정을 위한 엄마 아빠 택시가 있으며 내부에는 카시트도 있어 아기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택시 바우처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수원에도 도입되어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읽어만 드려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에 덧붙여서 24년도 여름쯤이었나요? 그때쯤으로 올라가면 어린이 전용병원 얘기도 건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병원도 수원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기 엄마가 힘들어 하지 않고 아기를
잘 출산해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듣겠습니다.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새벽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본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저쪽에 서부 쪽에 가면요 맨발 걷기 길이라는 길도 있고요. 저기 가니까 광교산 가니까 일부에 맨발 걷기 길을 해놨던데 지금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맨발 걷기 길 토양 오염도 조사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시민 제안인데 한번 읽어만 봐도 감이 올 만한 내용이라서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소하지만 우리 삶의 질, 건강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제안을 해준다는 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맨발 걷기길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하여 발표한 기사를 보고 제안드려 봅니다. 우리 수원시도 맨발 걷기 황토길 조성에 더하여 공원이나 하천 주변 맨발 가능한 비포장길을 선정하여 토양 오염도 조사를 발표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황토길이 아니더라도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여 맨발 걷기 좋은 길로 발표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맨발 걷기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해서 알려주면 얼마나 안전하고 맨발 걷기에 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노이지의 너에게 원한 건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노이지의 너에게 원한 건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FM 96.3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보내드리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즉 주주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최대한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주민 안에서 봉사 안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노고, 즉 봉사활동가들의 노고, 그분들의 노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새벽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원에는 새벽톡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새벽톡톡 특별 테마 가족 제안을 5월 가정의 달에 실시 매년 정례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벽톡톡 특별 테마 가족 제안을 5월 가정의 달에 실시 매년 정례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 필요성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새벽톡톡 시민 제안은 평소 제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시민 중에 대다수는 제안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 제안은 대표적인 민관 협치의 수단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이랬어요. 새벽톡톡에 많은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한 가족 제안 제도를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족 제안을 도입하여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세비톡톡의 의견을 올리는 가족 제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4, 5월 중에 실시를 해갖고 가정의 달에 5월에 상징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특별 테마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별로 가족 제안을 하는 것을 정점에 두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가족 간에 의논해서 제안을 낸다는 거는요, 가족 간의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세비톡톡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현재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몰 수원점에서 수원시 홍보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롯데몰 수원점에서 수원시 홍보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데몰에는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시민분들도 놀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긴 명품만 있지 수원시에 대한 문화, 관광 정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롯데몰에서 수원시 관광, 문화에 대한 홍보 부스를 만들어 수원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우선 롯데몰 측의 홍보 부스, 그의 비용에 대한 협조를 구합시다. 협조 요청을 하고 롯데몰 측으로부터 홍보 부스 설치비를 지원받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롯데몰도 대기업인 만큼 수원 시민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스를 만들어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수원 관광, 문화, 캐릭터 대한 다양한 홍보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수원시 관광 활성화로 수원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제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몰에 수원시 홍보부스를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주시면, 롯데몰에서 해주시면 수원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위치로 봤을 때 홍보 효과가 대단히 높지 않겠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격을 넘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기업에는 뭐 이런 거, 저는 또 상업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틀을 넘어서서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점에 그런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들 걸스에서 아브라카타브라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들 걸스가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반려동물 얘기입니다.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반려동물이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이 1500만의 반려동물은 강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뱀을 기르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고양이, 이런 분은 많이 기르고 있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장례시설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장례시설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막 유기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장이 필요한데, 이분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신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성격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새롭게 갖추었으면 합니다. 동시설의 이용 가격을 민간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단 반려동물 전상 등록이 되는 경우에만 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사체 동물 유기의 비중도 대폭 낮출 수 있고요. 살아있는 반려동물 전상 등록 비율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에 근간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 관리 위한 인프라가 좋아질 것입니다. 지역화폐 결제가 당연 가능토록 하여 지역화폐 이용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기대 효과는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요. 공공성격의 반려동물 장례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민간시설보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처리 부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공적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기동물, 반려동물은 이미 대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이 1,500이 넘다고 그래요. 1,50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두 집골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 반려동물을 생각할 때 이제는 반려동물의 유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공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지자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또 하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It's Raining 듣겠습니다. 비의 It's Raining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여러분께 함께하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일, 마을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시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 또는 시에서 발표하는 시정 업무 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코너에 오늘은 뭐였냐면요,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건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위한 연 매출 금액 기준 일부 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점 미등록 사업체의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최근의
소상공인 불황 악화 탈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소규모 업종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즉 소규모 업종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사업체를 위한 현행 자격 기준이지만 지역화폐 실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맹점이 있어야 하므로 소규모 업종에 대한 연 매출액 기준을 전격 폐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위축된 경기 활력 재점화 가능입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보다 더 증가되는 지역화폐의 이용률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10억 원 초과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 등록으로 못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풀어라는 건지 기준을 바꾸자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분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곰곰이 생각하고 제안을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화폐는요, 글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을에서 소비를 하자라고는 궁극적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생필품을 사고 의료품을 사고 소비품을 사서 우리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마을화폐이니만큼 지역화폐이니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비스트의 뷰티풀 듣겠습니다. 비스트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주주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계속해서 수원시 세빛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통문화체험 엽전통화마을 및 시장 이랬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 화산행궁 및 재래시장의 엽전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문화체험 거리로 관광객들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민속체험거리를 만들면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많이 나서 제가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 전통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결제하는 엽전으로 결제를 한다면 우리 옛날의 과거의 경험도 살 겸 또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을 겸 재래시장이나 또는 문화 전통 시장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들 소울이라고 노래 제목은 비켜줄게 입니다. 브라운 아이들 소울이라는 팀이 노래 제목 비켜줄게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시니어 영화관 설치 운영 청원입니다. 시니어 영화관은 적당한 곳에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함으로써 흘러간 영화 등을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주변 도서관 등에서 운영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로요.
제가 주민자치회 박람회에서 본 건데요. 거기에 있었어요. 영화동에서 시민영화관이라고 하는 걸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도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남진의 상사화 듣겠습니다.